오늘은 전이학습이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볼 텐데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전이학습을 진행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 전날에 어제 했었나요? 어제 했었던 CNN의 코드들이 약간 필요합니다. 코드들이 약간 필요해서 그 코드 빠르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따로 아마 이 주피터 파일 만들지 마시고 이 파이썬 파일 만들지 마시고 제가 지금 파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파일 위에 파일 누르고 노트 열기 누르신 다음에 업로드로 가셔서 제가 아까 드린 파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바로 열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되셨으면 여기 트레인 디렉토리에 여기는 지금 제 거 경로를 적어 뒀거든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의 경로로 바꿔야 합니다. 이 경로를 여러분들의 경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드라이브 마운트 하셨으면 여기 드라이브라는 폴더 하나 생성되셨을 겁니다. 제가 코드 간단하게 리뷰 하고 첫 번째 시간은 코드 리뷰하면서 복습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사용할 독과 캣에 대한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독과 캣에 대한 사진을 가져오고 여기는 그 가져오기 위해서 경로를 미리 설정을 해줬습니다. 트레인 디렉토리, 테스트 디렉토리, 밸리데이션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쭉 경로를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서는 그 경로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나, 총 몇 개의 파일이 있나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줬습니다. 파일의 개수를 한번 쭉 세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픽셀 값을 변환을 해줬는데 저희가 왜 픽셀 값을 변환을 해줬냐면 기존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장 열어서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이미지 데이터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선 이 숫자들에서 어떤 의미를 추출을 해와야 합니다. 숫자들에서 의미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의 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로 되어 있으면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로 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하다 보면 분산이 크게 잡혀버립니다. 분산이 너무 커져버려서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돌리는데 딥러닝 모델 안에서 계산은 잘 되는데 이 계산되어서 나온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의 범위를 0부터 1까지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값의 총 범위가 0부터 1까지로 되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 계산을 했을 때도 분산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 않습니다. 분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픽셀 값을 0부터 1까지로 즉 제한을 해줄 겁니다. 그 코드가 여기 있는 코드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에서 리스케일 크기를 바꿔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거냐? 전체 데이터를 255분의 1로 나누겠다. 즉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총 범위가 0부터 255까지니까
이걸 255로 나누면 너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총합이 0부터 1까지 될 거니까 이미지 데이터의 범위를 0부터 1 사이로 변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픽셀 값을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데이터 가져왔을 때 잘 살펴보면 데이터에 사진들을 일일이 하나씩 가져온 게 아니라 잘 보면 사진이 담겨있는 경로를 가져왔습니다. 사진이 담겨있는 폴더를 가져왔어요. 폴더.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지금 폴더로 읽어왔으니까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정답을 달아줄 거야 라는 겁니다. 정답을 달아줄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답을 달 거냐면 캣은 0으로 독은 1로 지금 저희가 캣이라는 폴더가 따로 나뉘어져 있고 독이라는 폴더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캣 폴더는 0의 값을 0의 정답을 달아주고 독 폴더는 1의 정답을 달아줄 거야 라는 코드가 여기 위에 있는 제너레이터 총 3개의 코드입니다. 총 3개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코드는 이제 랜덤 시드 값을 바꿔주는 건데 얘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딥러닝을 학습할 때 맨 처음에 그 임의의 값을 통해서 값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그 임의의 값을 약간 동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동일하게 해주냐면 딥러닝은 학습을 똑같은 코드로 시켜도 결과값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저와 여러분들 간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별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여기서 랜덤 시드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여러분들이 그렸을 겁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인간의 뉴런,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한 모델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한 모델로 여러분들이 층을 쌓을 때는 코드는 조금 어제 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 인풋 레이어를 사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1차원으로 펼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층을 몇 개를 쌓아서 학습을 시킬 건지, 즉 몇 개의 그 신경망을 토대로 얘가 판단을 할 건지를 저희는 결정을 해줬습니다. 총 3개의 층을 쌓았고 첫 번째 층에서는 64개의 뉴런, 두 번째 층에서도 64개의 뉴런, 마지막 층에는 1개의 뉴런을 쌓음으로써 결과를 출력해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돌려야 되는데 이 딥러닝 모델은 학습하기 전에 꼭 거쳐줘야 되는 과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은 이제 딥러닝은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고 데이터에 따라 다른 학습 방법을 조금 추구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류냐, 획이냐, 그리고 분류라면 이진 분류냐, 다중 분류냐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쭉 적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로스에는 첫 번째로 분류인가 획이인가 두 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로스라는 매개 변수에는 분류일 때와 획이일 때 들어가는 값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류일 때는 이진 분류이냐 그리고 다중 분류이냐에 따라서도 적어줘야 하는 값이 다릅니다.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네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개냐 얘가 고양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스라는 값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중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와 고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판단해야 되는 값들이 뭐 개, 고양이, 그리고 돼지, 소, 닭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이 되어버리면 여러 개를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다중 분류일 때는 여기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다음 회귀 문제일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니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귀일 때는 리니어 무조건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 분류, 이진 분류, 즉 분류의 개념들은 값이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얘가 개냐, 얘가 고양이냐, 돼지냐, 소냐 이런 식으로 값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 회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할 때 집값은 뭐 값의 범위는 있겠지만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1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2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값들이 조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귀라고 하고 이 회귀일 때는 로스 값에 리니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옵티마이저는 여러분들이 주로 적을 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RMS 프루프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아담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아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자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학습량과 방향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아담 같은 경우에 보통 잘 맞습니다. 웬만한 경우에 이 아담이 잘 맞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아담 적어주시고 혹시 이 아담을 사용을 했는데 값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또는 속도가 느리게 나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RMS 프루브 얘는 차선책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평가에 대한 방법. 여기서는 어큐리시, 즉 정확도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분류일 때 그리고 회귀일 때에 따라서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할지가 달라집니다.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어큐리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민 스퀘어 에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 스퀘어드 에러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쭉 정리해 봤는데 혹시 따라 적을 시간 조금 필요하신가요? 다 적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하는 코드입니다. 학습을 하는 코드.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정을 해 주셔야 할 건
아마 저는 위에 거 실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 오류가 뜨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코드 그냥 쭉 실행하면 여러분들도 실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실행 쭉 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실 텐데, 얘는 학습을 하는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딥러닝의 층도 쌓았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지 학습의 방법도 설정을 했으니까 그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쌓은 알고리즘과 여러분들이 만들어둔 학습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너레이터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데이터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퍼 에포크에는 한 번 에포크 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지, 즉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로 1000개 총 2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50번으로 나눠서 학습을 하겠다. 즉 한 번 학습할 때 2000개에 나누기 50, 즉 40개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태퍼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면 많이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씩 학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이 조금 떨어지신다면 이 스태퍼 에포크는 줄여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컴퓨터가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메모리가 좀 오버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작할 건데 몇 번에 걸쳐서 학습을 할 건지, 지금은 10번, 시간 관계상 아마 10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에포크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나 어큐리시가 조금 높아질 때까지 얘를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학습한 게 잘 학습이 됐나 확인할 검증 데이터도 입력해 주시는 게 가급적 좋습니다. 그래서 발리데이션 데이터로는 발리데이션 언더바 제너레이터 적어줬고요. 이것도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발리데이션 언더바 제너레이터 적어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검증 데이터도 한 번에 몇 개씩 검증을 해볼 것이냐 라는 내용이고, 저는 한 번에 25개씩 검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25번에 걸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코드가 쭉 나오는데, 에포크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 10번 중에서 첫 번째 에포크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에포크는 저희가 위에서 적어놨던 것처럼 총 50번으로 나눠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 번 학습할 때 얘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40개의 사진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다 지나가게 되면 이 로스 값, 어큐리시 값, 밸리데이션 로스 값, 밸리데이션 어큐리시 값이 나오는데, 앞에 두 개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오차,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가 몇 개의 정답을 맞췄는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0.54, 0.504,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은 규칙을 검증 데이터로도 활용을 해봤는데, 검증 데이터에서는 오차가 이 정도 나왔고 3.6 정도 나왔고 정확도가 0.4960 나온 겁니다.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동전, 축구 보통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축구 처음에 시작을 하면 심판하고 주장끼리 모여서 누가 선공을 가져갈 것인지를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때 동전이 앞면일지 뒷면일지를 맞출 확률은 절반입니다. 절반. 앞면이 나올 확률도 절반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절반이니까 맞출 확률이 절반인 겁니다. 그 절반보다 약간 덜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찍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덜 맞추는 상태인데, 이게 학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학습을 조금 더 하면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맞추고, 이 정확도가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있는 건
이제 학습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는 겁니다. 학습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실행이 돼야지 실행이 될 거여서 아직은 실행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냐면, 이 첫 번째 포크에도 어떤 결과값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포크에도 이런 결과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값들을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히스토리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학습을 진행할 때 얼마만큼 더 개선이 되어 나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까지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CNN입니다. CNN. CN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추가가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게 추가됐냐면, 여기부터는 PPT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